안녕하세요. 뒷이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32세 회사원 이지은님의 사연입니다. 지은님은 결혼 2년 차로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8억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면서 지은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부모님이 8억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은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은님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32살 나이에 나름 괜찮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요. 2년 전에 남편 민수 씨와 결혼했는데 민수 씨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둘이 합쳐서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샀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 참 똑똑하고 예쁘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은님을 반겨주셨어요. 결혼식 때도 3천만 원 정도 도움을 주셨고 우리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님은 정말 감사했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님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아, 너 연봉이 얼마나 되니?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 주식 투자도 한다며? 얼마나 벌었어?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어요. 지은아, 너희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얼마나 될까? 대출은 얼마나 남았어? 혹시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있지? 남편한테 이야기해봤더니 엄마가 원래 그래, 가족 일에 관심이 많으셔라고 하더라고요. 지은님은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부모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사가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줄고 이대로 가면 우리도 망할 것 같아. 지은님은 동정심이 생겼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사업이 어려우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역시 착해.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사전 연락도 없이요. 지은아, 우리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시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은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은 지은님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지은아,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요즘 펜션 사업이 대박이잖아. 좋은 땅을 하나 찾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지은님은 아, 그러시구나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8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와줄 수 있지? 8억이요? 지은님은 귀를 의심했어요. 신혼부부한테 8억을 달라고요? 어머니 8억이요? 지은님이 다시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8억. 너희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5억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너 적금이랑 주식 정리하면 되잖아. 지은님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의 재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모은 돈은? 지은아, 너는 젊으니까 또 벌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야. 지은님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연히 남편이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예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은아, 부모님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 한마디에 지은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은 절대 간섭 안 하셔,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지은님이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펜션 사업이야. 요즘 코로나도 끝났고 사람들 여행 많이 다니잖아. 그럼 사업계획서나 수익성 분석 같은 자료가 있나요? 아이고, 그런 복잡한 건 뭐 하러 해. 우리가 워낙 장사 경험이 많아서. 8억을 투자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은아,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네가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아, 결국 ATM 기계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 무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은아,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 결혼식 비용도 도와주셨고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으로 8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은님은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8억
8억을? 그 사람들이 미쳤나? 지은아, 절대 주면 안 된다. 엄마도 따라. 그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시부모라고 해도 선을 넘었어라고 하시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은님이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도 반대하셔라고 했더니 지은아, 친정 부모님 말만 들을 거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지은아, 생각해봤니?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땅은 금방 나가더라.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언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형님도 지은아,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고, 희생이라는 단어 들으셨죠? 지은님 돈으로 시댁 사업을 도와주는 게 희생이래요. 결국 지은님은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8억 줄 수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은 돈이야. 그러자 남편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은아, 넌 정말 이기적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나 혼자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 모은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해? 지은님이 더 많이 벌었고 더 많이 저축했는데도 시댁 사업에 투자하는 건 남편이 혼자 결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지은님을 압박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부모 도와주는데 너만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야?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8억을 안 주는 게 배신이래요. 지은님은 직장 선배님한테 상담을 구했어요.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은아, 그건 절대 안 돼. 사업은 언제나 위험하거든. 특히 계획서도 없는 사업은 더더욱. 그리고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8억이 끝이 아닐 거라고.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은아, 그 시댁 정말 심각하다. 8억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해? 펜션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요즘 펜션 사업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결혼한 친구는 이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지은아, 지금 안 끊으면 평생 ATM 역할 할 거야. 내가 봤던 케이스들이 다 그래. 그런데 시댁에서 정말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황급히 지은아, 어머니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대. 우리 때문에 라고 하더라고요. 지은님은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매정했나? 시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건 아닌가? 병원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은님을 보자마자 지은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업 이야기는 생각해봐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8억 줄 수 없어. 만약 이 문제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은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지은아, 설마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나는 결혼할 때 시댁 사업 파트너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 둘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결혼했어.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했던 남편과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혼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은아, 사실 펜션 사업은 핑계였어. 우리가 정말 8억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진짜 이유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작년에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8억을 가지고 사라진 거야. 시부모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잃으신 거였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 이대로 가면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가.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펜션 사업이라고 한 건 너무 창피해서. 지은님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시부모님이 지은님을 ATM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지인이라 믿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썼어. 증거도 없고. 시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은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억을 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도 8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지은아, 혹시 3억 정도는 어떨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지은님은 정말 고민이 됐어요. 시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신 거라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본 결과 결국 2억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조금 받아서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받겠어요. 그리고 분할 상환 계획도 세우셔야 해요. 시부모님도 결국 동의하셨어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매월 조금씩 갚아가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2억을 다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지만요. 지은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8억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했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신 건 정말 속상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8억을 그대로 줬다면 저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도 8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